우리 이야기는 타라코라는 소녀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과거에는 나쁜 아이였지만 모든 반 친구들은 그녀가 완벽한 모범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뿔이 달린 전학생 노코탄이 그녀의 삶에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뿔만이 노코탄의 이상한 점은 아닙니다. 사슴 같은 그녀의 코는 타라코의 비밀스러운 과거를 맡을 수 있습니다. 학교든 동물원이든 이 순진한 눈망울의 소녀의 발걸음마다 혼란이 따릅니다. 타라코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노코타는 사슴일까요? 소녀일까요? 아니면 그 중간일까요? 이야기는 타라코라는 소녀가 학교에 가는 길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녀를 지켜보는 많은 사슴들이 있습니다. 다른 소녀가 미끄러져 넘어지려는 순간 두 명이 그녀를 구해주며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소녀는 감사를 표하고 모두가 그녀를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2학년이며 학생회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 그녀가 완벽해서 존경하는데 그건 그녀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하는 일마다 뛰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모두 가면이고 그녀는 과거의 사실을 숨기려 하는데 본인이 읽은 만화의 영향을 받아 과거에는 불량 소녀였던 거죠. 그 사실이 알려지면 인생이 망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완벽한 변장을 하고 있으니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전봇대에 소녀가 매달려 있는 걸 보고 소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겁에 질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하지만 여자아이의 콧물이 그녀에게 묻어붙고 여자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자아이가 어떻게 거기에 올라갔는지 궁금해하며 여자아이에게 뿔이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가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라면 여자아이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여자아이가 어떤 괴물이라고 생각하며 겁에 질립니다. 그녀는 콧물을 닦아내지만 여자아이에게 달려들어 잡아먹으려는 동물들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그것도 가져오라고 말하며 도와줄까 생각하지만 그녀의 탈출을 돕지만 소녀는 그녀를 노려본다. 그래서 그녀는 겁에 질리고 곧 늦을 거라는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못 본 척하고 떠나기로 한다. 하지만 소녀는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버릴 것인지 궁금해하며 죽은 후 매일 그녀를 괴롭히겠다고 위협한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소녀를 돕고 어떻게 거기에 갇히게 되었는지 묻는다. 그리고 소녀는 자신도 모른다고 설명하며 깨어났을 때 이미 거기에 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불량배를 부르고 그래서 그녀는 겁에 질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소녀는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자신의 뿔도 감지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그것 역시 오해라고 말하지만 소녀는 자신의 과거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하며 재빨리 달아납니다. 학교에 도착하지만 계속해서 그 소녀에 대해 생각합니다. 학교에 도착했지만 그 소녀 생각을 멈추지 못합니다. 담임 선생님 아야는 아이들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며 전학생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불안한 기분과 함께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전학생이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여자애가 완전 당황해서 문을 열려고 애씁니다. 문을 열려고 애쓰다가 옆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여자애는 문을 박살내버립니다. 문이 완전히 부서졌어요. 문이 파편이 옆에 있던 애들 얼굴에 맞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이 노코라고 소개하자 모두들 흥미롭게 생각하며 환영합니다. 그녀가 흥미로운데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상한 하카이가 노코에게 너 옆에 앉으라고 말하자 그녀는 노코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칠까봐 걱정합니다. 노코가 자기 인생을 망칠지도 몰라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해보려고 말을 걸어보기로 하는데 노코가 갑자기 또 그녀를 불량배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이 말을 듣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인하지만 노코는 자신의 본능이 틀린 적이 없다며 자신도 아직 처녀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그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모두가 재밌어하지만 그녀는 노코에게 증거가 있는지 궁금해대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었냐고 묻자 그녀는 침묵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모두가 그것이 사실임을 깨닫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칭찬하고 그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코가 자신이 과거에 불량배였다는 사실을 폭로할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노코와 대면할까 생각하지만 교실로 향하면서 자신의 책상이 사슴 모양의 크래커로 가득한 것을 깨닫습니다. 노코가 나타나고 그녀는 그것을 놓은 사람이 자신임을 깨닫자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설명하지만 그녀는 그것도 깨닫습니다. 크래커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뿔이 먹을 수 있다며 뿔을 떼어내고 맛이 나쁘지 않다며 먹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다른 뿔도 권하지만 그녀는 뿔이 없으니
노코가 평범한 소녀처럼 보인다며 먹기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목숨을 구해줬다며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노코는 그녀가 원하는 게 뭔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다시 뿔을 붙이지만 자신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먹으라고 하지만 그녀는 관심 없어 합니다. 그리고 노코는 줄 것이 없다며 돈도 없다며 그녀에게 애원합니다. 너무 많은 걸 그녀에게 바란다는 걸 깨닫고 같은 반 친구들이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녀가 노코와 잘 지낸다고 생각해요. 투가 다시 그녀를 불량배라고 부르려고 하자 그녀는 화장실로 데려가면서 도망쳐요. 하지만 그녀는 투가 뭔가 하려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녀에게 물어봐요. 그녀가 원하는 것을 투에게 말해요. 자신을 불량배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하죠. 불량배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하고 과거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그녀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비밀 신분을 폭로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해요. 하지만 노코는 그것이 자신의 처녀성이라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읽기 시작하며 말합니다. 노코에게 자신의 뿔이 농담처럼 보인다고 말하지만 감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외모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던 것을 깨닫고는 자신의 뿔이 괜찮다고 말하며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벗고 투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날 후에 투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창고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노코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합니다. 하지만 노코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설명하고 머리가 난다는 것을 깨닫고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상처를 치료하며 노코가 거기에 왜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청소 중이라고 설명하고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한참 후에 그녀를 두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고는 이미 깨끗하지만 노코가 즐거워 보이는 이유를 궁금해하며 노코는 그 이유가 함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카이가 합류하고 그녀는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사슴 동호회에 가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노코는 자신이 동호회를 만들었고 아아이가 창고를 동호회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툰도 가입을 거절하지만 유카이는 그녀의 생각을 칭찬합니다. 그녀 덕분에 동아리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바꾸고 후카 동아리에 가입하겠다고 말합니다. 후카는 동아리 승인을 해줍니다. 양식을 작성하고 노코는 투니 회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투는 거절하며 노코가 사슴 소녀이기 때문에 회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동아리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사슴을 돌보는 것이고 그녀가 동아리의 사슴이기 때문에 툰의 역할은 그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녀는 양식을 제출하고 아아이는 툰에게 그녀의 임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동아리방 정리를 마치지만 노코는 투에게 머리를 빗어달라고 하고 투는 어쩔 수 없이 빗겨주기 시작한다. 매번 동아리 모임 때마다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을 지켜보는 소녀가 있다. 소녀는 그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 날 투는 동아리방으로 향하는데 등교 전에 미리 정리했기에 기분이 좋아 보인다. 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이다. 투는 노코가 좋아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춰 놓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방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절망에 빠진다. 시간과 돈이 낭비되었다는 생각에 슬퍼하며 방 안에 있는 노코를 본다. 노코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미 방이 파손되어 있었다고 말하며 등굣길에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말한다. 하늘에서 창이 떨어졌고 거리에서는 물풍선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투는 이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창이 머리를 꿰뚫었는데 살아있다는 것과 물풍선은 전혀 해롭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며 노코가 죽었어야 한다고 말한다. 노코는 마침내 라이벌을 만났다고 생각하며 소녀에게 누구냐고 묻는다. 하지만 투는 그녀를 앙코라고 알아보고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는다. 그들은 자매 사이지만 앙코는 투에게 집착하며 곁에 있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노코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투는 앙코가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지 의심한다. 그리고 그녀는 닐로 때문에 변했다고 투에게 말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투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투가 늦게 귀가하자 따라가 보기로 했고 자신의 여동생이 노코를 만나고 있으며 연애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투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상상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동아리방을 사랑의 둥지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며 투에게 왜 불필요한 물건들로 채웠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기에 그 질문에 답할 수 없고 알리는 자신의 추측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언니에게 노코와 잘 됐냐고 묻습니다. 언니는 부인하며 노코에게 설명을 도와달라고 하지만 노코는 투는 자기 것이라고 말하며 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코는 화가 나서 생각합니다. 용서할 수 없다며 완전히 이성을 잃고 생각합니다. 투가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며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녀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도전을 받아들였다고 말하며 투를 놓아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정당당하게 싸우게 됩니다. 안코는 자신이 이기면 노코는 평생 사슴공원에서 지내게 될 거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면 노코의 여동생과의 관계를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투는 그만 싸우라고 말하며 그게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코는 노코가 먼저 자신에게 도전했고 노코 또한 안코의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질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코는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며 그들의 유대감은 사슴 크래커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녀를 지지해요. 어쨌든 그리고 노코는 안코에게도 그녀에게 크래커를 주라고 말해요. 만약 그녀가 이긴다면 우리는 그들이 군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아카이가 참가자들을 소개하는 동안 안코는 그녀를 생각해요. 노코는 사슴 크래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고 말하는 동안 안코는 여동생 없이는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후카는 투에게 기분이 어떤지 물어봐요. 그리고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설명하지만 아카이는 그녀가 흥분했다고 생각해요. 아카이는 군중에게 참가자들에게 무엇이 걸려 있는지 말해주고 그들에게 질문하며 경쟁을 시작해요. 토로가 자기 전에 하는 일을 맞춰보라고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인형에게 키스한다는 질문에 AI가 답을 알려줬어요. 정답을 맞췄지만 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자기들의 개인정보를 폭로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후카가 증거 사진을 모두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창피해져요. 유카이는 참가자들에게 속옷에 대해 질문하고 노코가 정답을 맞춰요. 아사카이가 증거 영상을 모두에게 보여주자 투는 그만하라고 애원해요. 아사카이는 투가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혀요. 그녀의 관계에 대해 묻고 참가자들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안코는 자신의 여동생이 운명을 믿어서 구원자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소울메이트가 마법처럼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고 AI는 그녀가 정답을 맞췄다고 말합니다. 대회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고 시간이 지나자 두 참가자 모두 9BA8 텔알목만점을 얻었지만 아이노는 안코가 어떻게 자신을 따라잡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사슴들이 그녀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뿔의 답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버튼을 누르고 수많은 쿠나이가 나타나자 두 사람은 깨닫습니다. 대회는 무의미했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은 안코는 노코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안코가 필사적으로 공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노코는 수리검을 피한다. 그녀의 여동생은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안코는 발을 헛디뎌 수리검이 여동생에게 꽂히려는 순간 노코가 여동생을 보호하고 여동생에게 달려가 죽지 말라고 말하며 모두가 울자사슴 천사들이 노코에게 내려온다. 그녀의 영혼이 몸을 떠나고 천사들이 그녀를 천국으로 데려가자 그녀는 사슴신을 보지만 사슴신이 그녀를 차버리고 그녀를 몸으로 되돌려 보낸다. 투어로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래서 그녀는 제복에 사슴 크래커를 넣어 두었는데 그것이 그녀를 구했다고 밝힌다. 엔코는 타코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잘못 생각했다고 인정합니다. 자신의 언니와 함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엔코는 설명합니다. 사슴 모양 크래커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이죠. 타코에게 크래커를 건네주었고 결국 친구가 됩니다. 타코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학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들과 씨름해야 할까봐 걱정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학교에 늦은 타라코로 시작합니다. 가는 길에 방에 들어가 바닥에 있는 큰 사슴을 발견합니다. 잠시 조용히 있다가 그녀는 크게 사슴하고 소리쳤다. 방 안에 사슴이 있는 이유를 궁금해하던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사슴이 있는 게 당연한 사슴 클럽에 있다는 것을. 사슴은 그곳에 항상 있었지만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사슴에게 클럽의 사슴 간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시카노코에게 사슴을 여기로 데려왔냐고 물었다. 시카노코가 없다는 것을 알아챘다. 타라코는 사슴을 자세히 살펴보며 생각했다. 그것은 시카노코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사슴은 변하지 않자 타라코는 사슴의 탈을 잡아당기는데 시카노코가 사슴으로 변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슴이 다리로 타라코를 차서 멀리 날려버립니다.
후에 타라코가 돌아와 사슴에게 재밌는 것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가방에서 벚꽃, 모찌맛 타피오카 밀크티를 꺼냅니다. 하지만 사슴은 현재의 모습으로는 마실 수 없습니다. 타라코는 사슴에게 시카노코로 돌아오라고 명령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 음료를 모두 마셔버리겠다고 위협한다. 사슴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타라코는 매우 화가 난다. 그러자 사슴은 작아지더니 방 안의 식물들을 먹어치운다. 타라코는 그 식물들을 매우 좋아했기에 격분한다. 그녀는 사슴을 막으려 하며 그러지 마 라고 말한다. 짐승아. 사슴은 그녀를 노려보며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고 타라코는 겁에 질린다. 하지만 타라코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하고 사슴으로부터 자신의 식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침내 타라코는 시카노코가 물병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녀는 많은 물병으로 사슴을 둘러싸고 자유로워지려면 시카노코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사슴이 물병 중 하나를 차서 타라코를 화나게 합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물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나요? 그러자 타라코는 또 다른 것을 생각해냅니다. 식물 대신 시카노코가 더 흥미로워할지도 몰라요. 그녀는 가방에서 민망한 노래책을 꺼내 보여주며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즉시 태워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사슴의 미묘한 반응을 눈치챈 타라코는 사슴에게 최근에 작곡한 최신곡을 들려주겠다고 말합니다. 타라코는 사슴에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노래를 마치자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재촉합니다. 갑자기 시카노코가 타라코 뒤에 나타나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시카노코네로, 어떻게? 타라코는 두려워하며 묻는다. 시카노코는 어리둥절해하며 사슴이 실제로 히노 공원에서 탈출한 사슴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노래책을 가져가 타라코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묻고 다시 한번 노래해달라고 부탁한다. 타라코는 당황하며 따른다. 그날 밤 타라코와 시카노코는 사슴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다음날 모두가 입학식에 참석하는 장면으로 바뀐다. 타라코가 친구들을 대표하여 신입생들을 환영하며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식이 끝난 후 타라코와 시카노코는 돌아가는 길에 바샴이라는 소녀가 길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타라코는 놀라서 다가가 괜찮은지 묻고 구급차를 불러야 할지 경찰을 불러야 할지 자위대를 불러야 할지 고민합니다. 바샴이는 깨어나 사과하며 너무 피곤해서 길에서 잠들었다고 설명합니다. 타라코는 바샴이가 괜찮고 아프지 않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타라코는 바샴이에게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고 바샴이는 자신이 1학년 신입생으로서 타라코를 매우 존경하여 타라코를 만나러 왔다고 설명한다. 선생님께 주소를 묻고 그녀의 집에서 기다렸다고 한다. 자신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타라코는 기뻐한다. 하지만 그 소녀는 사실 시카노코 씨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는데 바샴이가 자신을 만나러 왔다고 생각했던 타라코는 매우 화가 난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카노코를 만나러 온 것이었다. 바샴이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타라코는 자기 이름이 투레코이며 개회식에서 연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샴이는 자신은 그녀를 모르며 훌륭한 시카노코를 기다리고 있었지 타라코를 기다린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타라코는 바샴이가 왜 시카노코를 존경하는지 묻습니다. 바샴이는 개회식 전에 학교 정문 앞에서 배가 너무 고파서 걷지도 못하고 울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시카노코가 다가와 간식을 건네주고 떠났습니다. 바샴이가 이름을 묻자 시카노코는 자신은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시카노코는 그녀의 구세주가 되었고 의식 내내 바샴이는 그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시카노코를 다른 사람들을 돕고 모두를 사랑하는 멋진 소녀로 여기며 언젠가는 그녀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때 타라코는 시카노코 주변에 많은 나비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행복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하며 놀랐습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이게 뭐죠? 시카노코는 바샴이에게 사슴이 될 준비가 되었냐고 묻습니다. 바샴이는 즉시 동의하며 시카노코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시카노코는 먼저 사슴 동아리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샴이는 곧바로 동의하지만 시카노코는 그녀가 사슴 동아리 담당자인 타라코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알립니다. 장면은 멀리서 다가오는 타라코의 언니 온코쿠로 바뀝니다. 온코키는 중학교를 졸업했고 드디어 언니와 같은 학교 학생이며 사슴 동아리에도 가입 지원을 했습니다. 언니와 24시간, 일주일 내내 함께 지낼 생각에 들떠 있습니다. 사슴 동아리에 도착하자 언니 옆에 바샴이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저 여자애는 누구 언니?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왜 내 옆에 있는 거야? 이어 타라코가 혼자 걸어가면서 사슴 동아리에 이제 4명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동아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매우 활발합니다.
그녀는 클럽에 도착하여 들어가자 여자아이들이 음식과 음료를 즐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타라코는 화가 나서 여자아이들에게 이 상황이 용납할 수 없으며 클럽의 완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첫 클럽 회의를 시작하며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게으르게 빈둥거리는 것뿐이며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 클럽을 책임지는 여자아이들이 게으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평판과 클럽의 평판을 망칠 것이며 그녀는 위원회에서 제명될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타라코는 시카나코부터 시작해서 소녀들에게 각자의 목표를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시카나코는 자신의 목표 중 하나가 사슴 간식으로 목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라코는 화를 내며 더 진지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동아리 회장으로서 시카나코는 더 진지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 비샤미에게 목표를 묻습니다. 비샤미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동아리에서 밥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비샤미는 요리사가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비샤미는 논과 채소밭을 만들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타라코도 그녀에게 짜증을 냅니다. 그 다음 그녀는 언니 옹코쿠에게 그녀의 목표를 물어보며 분별 있는 대답을 기대합니다. 옹코쿠는 타라코를 지원하고 싶다고 말하며 나는 내 여동생이 나 없이는 살 수 없을 때까지 지원할 거야 라고 선언합니다. 타라코는 언니의 말에 놀라서 옹코쿠에 대한 기대를 즉시 걷어들입니다. 그런 다음 시카나코는 타라코에게 그녀의 목표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타라코는 자신들의 목표가 동아리방을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낡은 창고였던 곳이라 더 아늑하게 개조해야 합니다. 타라코의 목표에 소녀들은 놀랍니다. 타라코는 동아리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곳의 외관을 돌보는 것은 그녀의 의무입니다. 그러자 소녀들은 타라코에게 사슴 간식 목욕을 허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동아리방을 개선하고 싶다면 논 농사도 해야 해요. 타라코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시카나코는 타라코에게 사슴 동아리의 목적은 사슴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방치하면 자신은 동아리를 나갈 것이고 사슴이 없으면 동아리는 폐쇄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동아리 활동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시카나코는 먼저 사슴을 위한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합니다. 타라코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묻고 시카나코는 빗을 건네주며 머리를 빗으라고 한다. 비샤미도 타라코에게 머리를 빗어 달라고 한다. 타라코가 그들의 머리를 빗는 모습이 보이고 옹코쿠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언니의 생각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사슴 동아리의 첫 번째 사슴이라고 선언한다. 타라코는 놀라서 언제 사슴이 되었냐고 묻는다. 너는 그저 관리인일 뿐이야? 진짜 사슴이 누구인지 가리기 위한 대회를 열기로 합니다. 한편 우리는 클럽 밖에 서 있는 소녀들의 무리를 봅니다. 안을 들여다보며 타라코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에피소드는 끝납니다.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을 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